이번 주제는요, 이재명 후보 말씀이 대장동 그만 물으라. 이제 그만 물으세요. 묻지 마세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저녁에 사자 TV 토론했죠. 지상파 3개사 공동 초청으로 해가지고 4명의 대선 후보를 이제 모셔다가 토론회를 했는데, 대장동에 대해서 자꾸 몰리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말씀이, 예? 나는 무슨 내가 자청해서 국감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 다 탈탈 다 틀렸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사하면서 다 나왔지 않냐. 근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제는 앞으로 민생 안정 등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중요한 기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 맞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 국가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 과거에 클리어되지 않은, 예? 그런 만약에 전비가 있다면,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넘어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는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니까 덮어버리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옛날에 그 유행가 제목 있잖아요. 그겁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이런 식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이런 분이 정말, 예, 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윤 후보가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그걸 계속 이제 추궁하고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당신이 설계했다면서요. 이 후보가 설계했다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설계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냐, 아니면 설계를 안 한 거냐. 그 다음에 김만배 씨 등이 3억 5천만 원 출자했다. 그런데 벌어간 것은 얼마나 1조 가까운 돈 벌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리스크 때문에 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리스크가 있어. 출자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안 봐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할 때도 그 정도 이 여유는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인데. 아니, 3억 5천만의 리스크가 나면 얼마나 나느냐, 이거지. 맞는 말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 말은 정확히 지적했지. 3억 5천만 원 그 사람들 투자했어. 출자했어. 그거 다 손해봐야 돼. 3억 5천만 원이야. 1조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따지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설계 안 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그 리스크 때문에, 3억 5천만 원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봐준 거냐? 어느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말해라고 그랬더니, 예? 그 딴소리 하는 거니까. 딴소리. 뭐라고 하냐면, 그 대선 후보가 토론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뭐라고 하냐면, 예? 예. 김만배 누나는 왜 아버지 집을 샀을까? 그 윤석열 후보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 대장동 의혹 그 돈을 받은 그 관계자, 50억 클럽입니까? 그 관계자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이 몸통하고 그 격가지를 아주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50억 클럽이 있어. 그 곽상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거기 연루가 됐어요. 그게 50억 그게 큰 겁니까? 아니면 1조 가까운 그런, 초과 이익을 챙겨간 사람들이 그게 더 큰 일입니까? 예? 그 다음 돈은 누가 줬습니까? 준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도, 예? 이재명 후보 그런 식으로 살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게 당시에 내가 설계했다고 말이야. 예?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분이 빠져나가는 건 좀 너무 좀 말하자면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왜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자꾸 이렇게 살이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뒤에 뭔가 안 좋은,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1조가 8천억인지 1조인지 그게 예사 돈입니까? 그거요.
그때 원주민들 거기 그 대장동 그 땅을 팔았던 사람들 그 강제 수용당했죠. 강제 수용당한 사람들 그때 시세의 절반의 가격에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땅을. 그래서 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돈 잔치를 해요? 그럼 본래 땅 팔았던 원주민들한테 뭘 갚았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놓고도 그걸 말이죠. 이제 미래를 나가자. 과거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윤석열 후보 그런 것 아닙니까? 말 못할 거다. 말 못하지. 대답을 못할 거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두 개 중에 하나 말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당신이 설계 안 한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들 리스크 때문에 그거 보전해 준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어제 참 재밌다기보다는 한심한 일이 있었죠. 뭐냐면 말 장난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예? 윤석열 후보한테 저도 어제 처음 들은 게 많아요. 아리100. 아리100이 말이지 어쩌고 이러니까 윤 후보가 아리100이 뭔지 몰라서 야 아리100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리100. 리뉴어블 뭐 에너지라네. 그 다음에 100% 이 말이랍니다. 재생 에너지 100%. 그럼 꼭 영어로 다 하고 싶어. 리뉴얼 에너지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만 딱 어디가 보고 아는 거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궁지에 몰았는데 이게 무슨 재치문답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쳐서 되겠습니까? 예? 또 텍소노미 이거는 또 봤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이게 분류 체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활동의 범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산업은 되고 어떤 산업은 안 되면 나중에 그 금융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2020년 EU에서 처음으로 그 시작한 건데.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 후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물었다면. 그럼 자기는 아주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용어 하나 가지고, 예? 영어 시사 용어 하나 가지고, 시사 용어 사전 그거 뒤져가지고 그거 찾았습니까? 시사 용어 시험 치는 겁니까? 아니면 퀴즈 어디 경진대회 나간 겁니까? 이런 얄팍한 수를 가지고 말이지, 예? 말 잘하는 지식이 있는 박학도 아니지, 심학다시가다고 그래야 되나? 예? 아주 학식도, 예? 이론도 충분한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 이러니까 가벼운 사람, 말재간만 앞세운 사람, 이런 인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예? 차라리 물을 때는 그 재생에너지 100%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야지. 아리100. 아리100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RE100. 이걸 구분해서 말을 하면 또, 그게 무슨 뜻인지 하겠지만, RE100 이러면 RE100이 뭔지 누가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지. EU에서 한 채택한 텍소노미. 아니 그것도 그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무슨 경제 활동의 그 범위, 그 분류 체계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야지. 거기에 원자력 발전 이게 또 만약에 그걸 포함시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든지. 예? 천연가스가 거기 포함 안 된 이유가 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든지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용어 그 자체를 가지고 당신 이 용어 알아? 나는 아는데 당신 모르지? 그런 토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어제 토론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말 잘하는 이재명 후보 어제는 아주 오히려 궁지에 몰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토론을 이끌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 재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용어, 몇 가지 용어 요거 가지고 재치문답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말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재치문답으로 끌어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날 또 하나는 뭐냐면 보니까 서로가 좀 뭐 껄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인들 이야기는 안 하대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김혜경 씨가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김건희 씨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따져야 된다고.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통령 부인도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보니까 이 김혜경 씨도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토론 때 아니 부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아니에요. 국민은 알 거는 다 알아야 돼요. 저분이 가서 대통령 부인이 돼서 그 부인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제는 뭐 첫 토론회니까 서로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밝힐 건 밝혀야죠. 분명히 할 건 해야 되고 잘못은 잘못이고, 예? 잘못을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보니까 뭐 외교 문제에서도 국방 문제에서도 보니까 뭐 나는 문재인 정부 후계자가 아니다 이러면서도 외교 안보 정책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가대. 무슨 중국에 대해서도 말이죠. 세 가지 그거 3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응? 세 가지 조건. 사드 이제 더 안 갖고 온다든지, 무슨 미국 MD 체제 편입되지 않는다든지, 한미일 공동 방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더니 뭐 그거는 우리의 입장 표현. 입장 표현을 왜 중국에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솔직해지라고. 그 다음에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한테 가서 그렇게 서약하고 옵니까? 예? 3대 조건을? 세 가지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후계 정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토론이 계속 될 텐데, 어제 이재명 후보, 예? 평소 아주 말 잘하고 그래서 토론만 하면 그냥 윤석열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이 말이지. 맨날 토론하자. 근데 어제 토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너무 우습게 하고 내가 너무 내 실력을 과신하다가 보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뭐냐면 기대치가 이재명이 정말 말 잘하네. 말 잘할 거지. 응? 아마 윤석열 판판이 무너질 걸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거든. 윤석열 말에서는 이재명한테 밀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거든. 이렇게 기대치하고 이거 괴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덕을 보냐? 윤석열 후보가 덕을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자기 말 솜씨를 과시하다가 오히려 손해본 케이스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